누군가 포르쉐의 차종 중 하나인 박스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포르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박스터도 미국에서 6만 달러가 넘는 비싼 차입니다. 하지만 10만 달러가 넘는 포르쉐 911에 비하면 싼 가격임은 틀림없습니다. 헤지펀드로 돌아와서 헤지펀드 적격 투자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라는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는 적격 투자자의 제한이 없다는 점 이외에도 헤지펀드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보통 뮤추얼 펀드는 공매도를 할 수 없지만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억 달러 이상이 되는 헤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은 분기별로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채권이나 공매도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는 매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헤지펀드에 비해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는 헤지펀드와는 다르게 매일매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헤지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얼터너티브 UCIT입니다. UCIT은 유럽연합에 있는 뮤추얼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UCIT은 뮤추얼 펀드형 헤지펀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UCIT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UCIT은 10% 이내로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이용한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전보다는 투자 전략이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얼터너티브 UCIT이 투자하는 자산은 주식 또는 유동성이 좋은 채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의 중간 성격을 가진 시장의 크기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한국형 헤지 펀드는 해외의 헤지 펀드보다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얼터너티브 뮤추얼 펀드와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이노베이션은 헤지 펀드의 성격을 ETF를 이용해 복제해내는 겁니다. 흔하거나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일어나는 움직임이죠. 그럼 헤지펀드 투자도 ETF로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는 헤지펀드의 성격을 복제해 ETF로 만든 상품들이 있습니다. 현재 2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자산, 어떤 투자 상품이든 항상 투자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헤지펀드 투자 안내서에는 투자 전략과 투자 시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 정보,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헤지펀드는 한 펀드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방향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위험 선호도 성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파생 상품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공매도는 얼마만큼 하는지 역시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헤지펀드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프라이빗 뱅커가 특정 헤지펀드를 추천해 투자받으면 커미션을 받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헤지펀드의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운영하는 헤지펀드라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하니 분명하겠죠. 하지만 많은 헤지펀드는 유동성이 아주 낮아 가끔 거래되는 자산도 보유합니다. 이런 자산의 경우 제3기관이 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제3기관이 꼭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받게 될 헤지펀드 마케팅 자료에는 항상 과거 성과가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방금 이야기한 헤지펀드의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마케팅 자료에 있는 성과가 수수료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헤지펀드 매니저의 능력은 맥도날드에서 매뉴얼대로 버거를 만드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수준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 같은 수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무조건 자산을 운용할 능력을 갖춘 건 아니거든요. 확인할 게 더 남아있냐고요? 엄청난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건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헤지펀드에 있는 자산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를 위탁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믿을 수 있는 제3의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제3의 회사가 자산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종이에만 써있는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메이드오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법률 회사는 어디인지 감사를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금을 더 모으고 싶은 욕심이 없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이 너무 작아 신경 쓰지 않고 싶다면 친절하게 답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물어봐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그저 답을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헤지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로웠나요? 아니면 투자하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여러분의 오해와 두려움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문에 헤지펀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